원에서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오늘 해당 방송사인 CJ ENM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마포구 CJ ENM 사무실과 프로듀스 X151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밤부터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앞에서 달리던 차가 이 속도를 서서히 줄입니다. 신호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앞에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슬슬 속력을 늦추더니 다시 원래대로 달려가네요. 왜 그랬던 걸까?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물웅덩이, 그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 때문에 그대로 달려갔다가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튈 수 있어서였죠. 차 안에 있는 운전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물웅덩이일 뿐이지만 자칫 그 물을 누군가가 뒤집어 쓴다면 글쎄요, 그 사람은 종일 찝찝한 채로 하루를 보내야겠죠. 막바지 장마철에 만난 훈훈한 풍경 하나가 보는 사람의 눅눅했던 마음까지 걷어가 주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도 오락가락하는 비 때문에 이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긴 곳이 많을 겁니다. 빗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동네 자랑하기 이렇게 정해봤어요.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 문자로 아이디 ISH라고 쓰시는 분이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가게 되는데 지역 명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는데 휴가철에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이 지역 정보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 정보 공유를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라디오 전국 일주 생생하게 이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실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자랑하기.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중부지방에 내린 기습적인 폭우로 이 서울 목동의 이 배수 펌프장에서 시설 점검을 하던 이 3명의 작업자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이 목숨을 잃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지금 확충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와중이었고요. 네. 오늘 아마 이제 정기 점검 차원에서 이 근로자 3사람이 이제 아마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제 오늘 갑자기 좀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러면서 오전 8시 20분께 고립이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을 하고 보니 한 분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이제 사망을 하고 말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사망하신 분은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알려져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지금 한 명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수색 중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가지고 네. 그 공사장에도 그러니까 물이 아마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색 작업에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그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 줄소환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또 인천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보상안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공천 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 설명회를 열었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2개월, 그 다음에 정상화 이후 이제 1개월 그 상하수도 요금을 이제 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중에 생수 구매나 필터를 이제 교체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도 영수증을 이제 가지고 오면 이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돗물로 말미암아서 피부 질환이나 위장병 같은 이제 병들을 앓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민들이요. 이거는 우리 기대치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불만들을 좀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여전히 지금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됐다는 게 이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질 상태가 정상화가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거를 수도꼭지에 설치해 보면 여전히 변색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예를 들어 생수 구입이라든가 또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영수증을 그때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는데 예. 이런 거를 우리 보고 입증을 하라는 거 이것도 조금 무리한 요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그 주식회사 농심 측이 이 미국산 꽃새우를 들여오르던 계획을 바꿔서 이 군산 지역의 꽃새우를 다시 구매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상당히 농심 측으로서도 좀 그러니까 여론이 좀 아마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자를 즐겨 먹으시는 분도 저까지 포함해서 예, 대부분은 이게 국내산 그 새우를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게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알고 보니 3년 전부터 국내산 절반에 미국산 절반을 이제 사용해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재고가 이제 다 소진되면 내년부터는 100% 미국산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불만이었지만 소비자들도 불만을 아마 적잖게 이렇게 토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 미국 과자지 이제 한국 과자냐 이제 이런 그 논란도 좀 이제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어제 농심 측하고 전라북도 그다음에 군산시 관계자가 협의를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농심 측에서 이 국산을 구입하지 않기로 한 이제 이유로 들은 것이 이물질이 많이 섞여 나온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군산시 쪽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예. 그러니 납품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농심 측도 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 납품을 받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책을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잘 마무리가 돼서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자체가 이 품질 보증을 한 건데. 네. 예. 또 어민들 어쨌든 뭐 시름은 덜었습니다만은 이 꽃새우 속은 또 우리가 모르니까 어쨌든 뭐 우리 걸 믿고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네요. 네. 자, 이 거가대교가 이제 거제하고 부산을 오가는 그 다리인데, 네. 이 거가대교 지나는 화물차의 이 통행료, 아이고 전화 소리가 지금 조금 울리네요, 제 소리가. 아, 그렇습니까? 예, 화물차의 그 통행료 인하가 곧 결정될 것 같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이게 부산 가덕도에서부터 이제 거제 구간인데. 여기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국도라든가 고속도로 다니는 거에 비해서 거리가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물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민자로 건설이 돼서 통행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기 전에 한 번씩은 다 고민을 좀 하게 되는. 얼마죠? 예, 상황이.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하여튼 꽤나 비쌌다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한 3만 원? 3만 원? 예,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차량들은 아마 그 정도 낼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계속 이거 좀 인하를 해야 된다. 이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출범을 시키고 네. 집회도 열고 국민청원도 내고 이랬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경상남도가 일단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 인하 문제는 좀 놔두고 이게 워낙 이제 서로 이견이 지금 계속 조율이 안 되니까 네. 일단 대형 화물차만이라도 이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자. 이래서 네.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고요. 네. 이게 이제 협의가 끝나면 대형 화물차 통행료 인하를 우선 시행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지금 부지런히 검색을 했는데 이 거가대교 대형차는 그 통행료가 25,000원, 특 대형차는 3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최근 부산 김해공항에서 착륙 신호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네, 이게 좀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건은 지난 25일에 이제 벌어졌고 어제 이제 오늘 비로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지난 25일 괌에서 이제 출발한 진에어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착륙을 못하고 결국 대구공항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진에어 뒤이어서 대한항공 항공기 2대도 결국 이 김해공항에서 공중선에만 한참 하다가 사실은 착륙을 못할 뻔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건 착륙을 하긴 했는데 착륙 신호 수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하고 이 비행기 간에 이 착륙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항 측의 유도를 받아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신호가 좀 이제 원활하지를 못해서 비상 절차를 거쳐서 착륙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항공사 측은 우리 쪽에서 좀 수신을 못했다. 뭔가 공항 쪽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공항공사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 쪽에 장비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서로 좀 확인을 좀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공항공사 측은 항공기에 오히려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 재발되면 안 되니까 확실히 좀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중부지방은 비가 옵니다만 또 피서철인 만큼 지금 휴가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동네 자랑하기 이렇게 정했거든요. 여행 가셨는데 어디 좀 둘러볼 데 없을까 하시는 분들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5님, 경기도 평택입니다. 이곳에 평택호 가볼 만해요. 아이들하고 놀기도 편하고 그 옆에 또 아산만과 삽교천이 있어서 신선한 해산물 아주 많아요. 먹거리, 볼거리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편리하다고요. 휴가 못 가시는 분들 오십시오 라고 하셨나요? 6161님, 충북 괴산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예, 문자가 이게 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리 고장에는 화양계곡, 쌍곡계곡, 산막이 옛길, 조룡산 자연휴양림, 수억종 폭포, 맑은 물과 공기 좋은 곳이어서 여름 휴가지로 정말 좋습니다. 괴산 자랑을 또 해주셨고요. 7405님, 부산 문현동에 골목이 있는데 그 친구 집 갈 때 골목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보면은 아주 장관이라고요. 골목이 아주 멋지다고 하셨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골목골목 뭐 맛집과 뭐 구경할 것들이 좀 많은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7405님. 부산 문현동 골목을 또 추천하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인데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4150님, 울산
이 장생포 고래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 장생포 문자가 왔다 갔다 해서 장생포 고래 바다 여행선 한번 타보시라면서요. 1년에 이맘때 한시적으로 여행선을 운영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승선이 가능하다고요. 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4150님. 6799님 전남 진도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저희 잠시 부모님 뵈러 왔어요. 세월호 아픔을 보듬어 주던 진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예, 진도 팽목항의 그 아픔을 또 간직하고 있는 분이시네요. 6799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동네 자랑하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먼저 대구로 갑니다.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떤지요? 네, 대구는 오늘 하늘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34.7도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올라서 많이 후텁지근합니다. 대구가 오늘은 진짜 데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참고해둘 만한 도심 속 피서지를 살짝 알려주신다고요? 네, 대구는 연일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심 속 물놀이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15개가 넘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구 대봉교 하류에 위치한 이 신천 물놀이장은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됐었는데 여름을 맞아서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하철역과도 가깝고요. 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어서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8월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더울 텐데 많은 분들이 찾겠어요? 네, 지난해는 7만 명이 넘게 방문을 했고요. 예. 네, 하루 평균 800명이 찾고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더위를 쫓으려는 이 가족 단위 물놀이객들로 종일 붐볐는데요. 이 물놀이에 푹 빠진 부모와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린이 여러분들은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운동 후 입장하겠습니다. 5, 6, 7, 8. 방금 준비운동 했어요. 대접 끝나고 이제 물놀이 하고 들어가려고요. 차례차례 입장해주세요. 미끄럼틀 슬라이드 타러 가요. 여기는 성인이랑 아이들이 같이 탈 수 있는 성인 에어바운스입니다. 호랑이 불면 내려가세요. 안전코트 앉아서 대기하세요. 물속에서 동생이랑 같이 공놀이 하고 있어요. 시작. 밸런스 잡고 물장구 차. 아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신천 물놀이장은 유아풀, 중안풀, 성인풀이 있는데 시민들이 잘 놀 수 있게 수심이 나눠져 있고 유아풀하고 성인풀에는 미끄럼틀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유튜브 화면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수영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료 이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물놀이장 바깥쪽으로 설치된 그늘막은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네. 또 돗자리와 옷바구니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이 짜릿함을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와 이 물놀이 후 배고픔을 달래줄 푸드트럭과 매점까지 이 편의시설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요. 시민들이 네.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막 찾으려면 부지런히 네. 자리 잡아야 되겠어요. 일찍 일찍 가셔야 할 것 도착해서. 같아요. 네. 지하철역이 또 가깝고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신천 물놀이장이요. 아이들한테 안전한 것이 이 사용되는 물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생산 중인 이 수돗물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수질 검사도 매주 실시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네.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년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에 CCTV를 8대 더 설치했고요. 네. 또 그늘막과 물을 안개처럼 분사하는 이 쿨링 포구도 추가로 설치해서요.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방문한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친구들이랑 왔어요. 여기서 와서 미끄럼틀 타고 공놀이도 하고 시원해서 좋았어요. 집 근처에 수영장이 없어서 여기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워터 슬라이드도 있어서 약간 좋아요. 재밌어요. 아마도 1시간 넘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물이. 김밥이랑 이제 다른 동생이 이제 물놀이 간다고 치킨 튀가지고 반찬점에서 하고 6시까지 뿌리 뽑고 논다고 매년 왔었거든요. 방학 때 아니면 제가 일하니까 놀아주게 또 무료니까 부담도 안 가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물도 깨끗하고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매트가 참 잘 깔려 있어서 애들 맨발로 돌아다니기 참 편한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너무 좋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매년 자주 올 것을. 일단 오기가 편해요. 접근이 용이해갖고 오는 게 편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수영장이 풀이 3개가 있어서 움직이기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하면서 물 튀기는 게 재밌어요. 올해만 5번 왔어요. 공짜라서 다른 수영장보다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여기 푸드트럭도 많아가지고 수영하고 먹을 수도 있고 일석이조예요. 공짜라서 더 자주 온다. 맞습니다. 예. 시간과 비용도 몰려드는 피서 인파가 걱정이라면요. 가까운 도심 속의 물놀이장으로 피서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질도 깨끗하고 또 그러면 또 물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최적의 물놀이장이 있군요. 자, 대구의 최은아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강릉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강릉도 찌는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하루입니다. 강릉 지역 현재 기온 33도로 북동풍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데 남부지방 또 이렇게 강원도까지는 폭염 속에 또 많은 더위를 또 식히고 계실 텐데 네. 이 날씨만큼 뜨거운 태권도 축제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얍! 오이! 네, 이 우렁찬 기합 소리 힘이 느껴지시죠? 태권도 좀 하세요, 최정아 리포터도? 아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이 봤는데 예. 저는 이 기합부터 안 되더라고요. 기합이 안 된다. 네, 이 태권도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인데요. 이 지구촌 태권도 가족 4,800여 명이 참가한 축제가 지난 26일 올림픽의 도시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름하여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라는 대회였는데요. 국내에서 3,700여 명, 해외에서 56개국 1000여 명이 참여해 이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구호 아래 그동안 갈고 닦은 수려한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가 펼쳐진 거죠. 네. 이 세계인의 스포츠로 거듭난 태권도, 그 뜨거웠던 열기 현장 다녀왔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국내 태권 선수 중위로 원 결성 김상 선수. 멕시코에서 온 아나입니다. 제가 개인 폼새 했습니다.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5단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종합 격파라고 C코트에서 격파 했어요. 13년 정도 됐어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여기서 발판 삼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하고 같이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품새? 태권도 하면 역시 품새인 것 같기도 하고. 팀경연 종합격파 부분에서 나가가지고 저희가 예선 1등으로 올라가서 이제 본선 무대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화이팅! 실수 없이 잘하자. 네, 규모가 상당히 큰 행사였네요. 네. 화면을 보니까 일정이 나와 있던데 어제 끝났어요, 행사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네, 올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이 태권도 기술이 총망라되고 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팀대항 종합 경연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주먹 격파와 손날 격파, 또 옆차기, 뒤차기 격파와 같은 경연 형식으로 열렸고요. 또 공인 창작 품새와 이 태권 체조 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습니다. 네. 총 12개 종목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그동안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데요. 경기장은 이미 지구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팀 경연 방식이다 보니 최강자를 가리는 겨루기 한판 그런 건 없었지만요. 예. 각과 절도가 생명인 품새에서부터 이 로봇과도 같은 태권 군무, 또 태권도 기본 동작을 바탕으로 이 선수들의 창작성을 가미한 화려한 태권 체조는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 축가 공연으로 펼쳐진 뮤지컬 갈라 공연과 이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이 시범도 참가자들의 네.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 태권 군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절도 있고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태권 체조라는 건 또 새로운 형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 몇 회째예요? 네, 이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이 태권도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이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에 처음 시작됐고요. 꽤 오래됐군요. 네, 그동안 이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최대 축제로 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올해 벌써 27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평창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행사가 열렸는데요. 공식 행사 외에도 이 올림픽 메달 플라자와 장애 체험장에서는 이 종이접기 체험 같은 행사가 열렸고 또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의 팬 사인회가 열려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이 마련한 프리마켓도 열려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금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권영중 위원장과 또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는 올해 27회로서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특별히 평창에서 유치를 함으로써 평화도시라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화합과 어떤 상생의 길로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 태권도, 평화 태권도로 가는 그런 계기가 여기 평창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외국인들도 저희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나라 태권도가 굉장히 자긍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태권도가 된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동계올림픽 치르고 나서 저희가 또 다시 세계 태권도 대회를 열리게 돼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자랑이자 평창이 최고야! 대한민국 태권도 화이팅! 태권도 화이팅! 네, 지역민들은 더없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의 매력이 좀 이렇게 뿜어 나오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바로 어제 폐막을 했는데요. 네. 문화와 평화 태권도를 내세워 이 태권도 시티 평창 구축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태권도로 하나 된 세계인의 열정, 그 뜨거운 무대 위에서 모두가 챔피언이었다고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태권도가 종주국인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사가 쭉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2019 평창 세계 태권도 한마당 뒷얘기 이런저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3시 32분이 됐는데요. 우리 동네 자랑 이야기 김수진 씨가 친정이 충남 아산인데 온천이 많이 있다고 교통도 편리해서 전철 타고 오시면 아주 편리하게 온천욕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온천 요금 할인해 줍니다라는 깨알 정보까지 고맙습니다. 6220님, 이 고창에 오시면 선운사 한 바퀴 돌아보시고 온천에 오셔서 피곤한 몸 시원하게 씻고 장어 드시면서 올여름 나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요. 5015님, 김천시 증산면에 오면 수도산 계곡과 휴양림 청암사가 있고 이 근교에 짚라인을 탈 수 있는 부항댐이 있다고요. 휴가 때 많이들 놀러 오신다고 아주 기분 좋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1212님, 안양을 소개하셨어요. 안양예술공원에 그 긴 계곡과 깨끗한 물이 좋다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 이곳에 맛집도 많다고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군요.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2814님, 충남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 추천하신다고요. 한옥에서의 여름밤 정취도 아주 좋다고 하셨습니다. 2814님도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자랑하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낮절 비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는 중서부 지방은 지금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약한 빗줄기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이들 지역의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 경기,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오고요. 영서와 충남 북부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일 아침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경주의 기온 36도를 최고로 포항, 영덕 35.5도 등 이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서 35도를 넘는 곳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도 이상을 보이는 곳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동해안과 충청 이남 쪽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곳이 많은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구 강릉 35, 대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8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5도, 서울의 내린 비의 양은 56mm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입니다. 네,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도로가 복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동군포에서 부곡과 원주분기점에서 원주, 또 새말에서 각각 밀리고 있고요. 이후 둔대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은 남한강대교에서 대신 나들목 쪽으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마곡터널에서 발산 4터널까지 7km가량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수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또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고, 또 전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로 상주터널 지나기 어렵습니다. 간선도로 중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인데요. 여의상류에서 청담까지 밀리는 가운데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겨서 일대의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성산대교에서 동호대교 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회의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참석을 계기로 내일 오전 방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달여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약 3시간 3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9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당시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4살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사라진 지 9일이 지났지만 행방을 찾을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김해시에서 나오는 이슈를 준비해 주셨던데요. 이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로 최근 이 주민들과 김해시의 갈등이 아주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쓰레기 대란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곳 김해시는 현재 가동 중인
장유 소각장을 증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3년째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예, 장유동의 장유소각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이거를 얼마나 더 크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김해시는 하루 150톤을 소각하고 있는데요. 네.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하루 300톤 규모의 소각 용량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2호기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소각장의 2배, 또 똑같은 크기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소각장을 추진 당시에는 동에는 15가구의 마을이 있었는데요. 예. 23년이 지난 지금은 영양지역 300m 안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있고 또 5개 아파트 단지에 2,400여 가구가 입주를 한 상태이며 공단까지 입주해 있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는 이제 1996년 정도 되겠네요. 23년 흘렀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네네. 그 사이에 23년 동안 아주 큰 마을로 이렇게 변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15만 인구에서 지금은 55만 팀의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면서 네네. 이저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더 좀 이렇게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군요. 예. 그러면 이 쓰레기 소각장 증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김해시 입장인 거죠? 예. 주민들은요? 주민들은 여기에서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각장이 이전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2016년도에 현 김해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 공약 결과 좀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예. 주민들과 이전 계획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요? 예.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이 김해시장이 파기하는 겁니까? 김해 시장님은 현 시장을 당선되고 난 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지를 3곳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 검토 결과 부지 선정 비용과 또 7년간의 건설 기간, 부지 이런 3가지들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전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비 후보지 3곳 다 이런저런 조사해봤더니 마땅한 곳이 없었군요. 그래서 현재 있는 소각장의 규모를 더 넓혀서 증설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김해시는 이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이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주장인데 각각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먼저 김해시는 소각 용량을 하루 150톤에서 300톤으로 늘리더라도 당초에 그 400톤 규모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종합 스포츠센터와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한 470억 원의 인센티브 복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또 그 향후 1년간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가까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의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입증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 소각장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했는데 그러면 반대 측의 주장은 뭡니까? 네, 반대측 주장은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는데요. 장유 주민과 비대위, 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대 측에서는 김해시에서 환경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기에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래 이 단체들은 환경부를 예비 타당성 면제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현 입지 선정위원회를 가동시켜 가지고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이 약속한 이전을 재차 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각장을 증설할 경우에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는 네네네.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네, 김해시에서는 현재 2,5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을 김해시에서 정설을 하게 되면 광역시와 연계된 창원시 쓰레기 50톤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네. 경상남도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 김해시에서는 20% 정도만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500억, 500억이면 이제 된다는 거군요, 김해시에서는? 네네네. 예. 그러면 양쪽 입장 다 들어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게 환경부 예.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권한이 있는 환경부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예. 다시 철회할 그럴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증설을 할 경우에는 30%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답변에도 김해시는 주민들이 편의 시설인 종합스포츠센터와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짓는 부지를 제외한다면 네. 30%를 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그 30% 증설이라는 게 네네. 이게 지금의 소각장 규모의 2배를 좀 넓혀야 되는 건데 이게 네네. 가능합니까? 30%만으로도? 아니요. 김해시에서는 소각장 1기를 처음에 신설을 할 때 예. 2기를 정설할 그 준비를 다 해놓았고 아하, 예. 기존에 있는 부지가 좀 많이 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30%를 정설을 한다면 예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예. 김해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 에너지 타운 스포츠 종합센터를 제외하면 30%가 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유동에 사는 그 주민들의 입장은 이제 반대인데 전체 그 김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김해 전체적인 시민들은 만약 소각장이 가동 중단이 된다면 이 55만 김해 시민의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 또한 건강권과 쾌적한 삶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장유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하루빨리 위치 선정에 원활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예. 어쨌든 증설이든지 다시 또 외곽 이전이든지 빨리 결정해서 네. 추진을 하길 바라는 게 이 김해 시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소식 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도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돈가스 먹었습니다. 왜 생각을 하시죠? 자, 오늘 돈가스는 드셨지만 네. 간식으로는 또 여름철에 한국인의 대표적인 간식 옥수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옥수수가 요즘은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밭에서 갓 따낸 옥수수 이렇게 쪄서 이렇게 먹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도 여름철 대표 간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 얘기를 좀 여름에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좋습니다. 네. 옥수수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 그 네. 평상에서 옥수수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가져오시면 네. 거기서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먹던 생각 저도 납니다. 네, 저도 모기향도 하나 피워놓고. 그렇죠. 이렇게. 예. 저녁을 먹고 나도 그냥 계속 들어가는 게 네, 옥수수였던 것 들어가죠.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 옥수수를 뭐 샐러드 재료로도 쓰고, 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감자는 옥수수
밥을 지을 때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옥수수 맛이 전 더 좋거든요. 아, 예. 이 밥 먹을 때 하나씩 톡톡 터지는 게 그 식감이 맛있죠. 아주 좋아요. 예, 맛있죠. 근데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나 뭐 이런 밥을 많이 지어 먹었죠? 예, 심지어 거의 주식처럼 드셨죠. 예전에는. 주식이었죠. 예, 그래서 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그 올갱이 그러니까 그 올갱이 올챙이 국수. 예. 올챙이 국수 같은 것도 있고 네. 옥수수 묵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강냉이 죽도 많이 만들어 드셨고.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또 우리가 60, 70년대만 하더라도 또 옥수수가 주식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호물자로 들어와 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때는 옥수수로 이제 강냉이 죽을 끓여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옥수수 때문에 또 만들어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옥수수 때문에 만들어진 네. 영양제? 네. 뭐죠? 그 옥수수를 먹다 보면 예.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비타민 B3군 중에 니아신이라는 성분을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게 이제 다른 음식을 통해서 이 부족해진 비타민 B3를 섭취가 되는데 예. 예전에 먹을 게 이제 강냉이 죽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결핍이 생기는 거죠. 네, 비타민 네. B3가 결핍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펠레그라라는 그 고약한 병이 걸리는데 이게 네. 보통 이제 발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설사도 나오고 이러다가 결국에 정신착란증 사망에까지 이르는 병이어가지고 예. 6, 70년대에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게 펠라그라 병이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좀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님이 네. 그때 이제 이 국민들이 좀 이 비타민 B3의 부족에서 좀 벗어나게 하자. 그래서 만든 영양제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다. B땡땡이라는 예. 영양제가 있는데 그게 63년에 나와서 지금까지도 예. 이름과 성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도 요즘은 이제 종합 영양제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죠. 예, 바로 그게 옥수수 때문에 만들어진 네, 영양제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새롭게 알았고요. 예. 요즘은 뭐 옥수수 재배하는 지역이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옥수수 고장하면은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옥수수가 사실 이제 보통 쌀, 밀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 3대 곡물로 꼽히는데 네. 옥수수는 이 쌀과 밀에 비해서 생산성이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잘 자라는군요. 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예. 그리고 빨리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논밭이 부족한 이 산간 지방이 많은 강원도 같은 데서는 가장 적합한 품종이기도 그 곡물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많이 심었고 그래서 뭐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거의 40% 정도가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홍천의 찰옥수수, 정선의 찰옥수수 같은 것은 지리적 표시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 예. 뭐 브랜드 옥수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인기가 많이 예. 있죠. 저는 어릴 땐 사실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이 드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름은 다 모르겠고 네, 네. 저는 식감에 따라서 그냥 구별을 하거든요. 네,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 찰옥수수가 나이 드니까 찰옥수수가 참 좋은데 어떤 옥수수는 굉장히 아삭아삭한 느낌? 네. 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공용으로 그래 콘시럽 같은 것도 옥수수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탕수수보다는 옥수수로 더 시럽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도 가공용, 식품 가공용으로도 많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 간식용으로 먹는 옥수수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바로 먹는 옥수수를 이렇게 따서 바로 먹는 네. 쪄서 바로 먹는 이런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 이런 옥수수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제 찰옥수수. 예. 그다음에 단 옥수수. 예. 그다음에 그 초당 옥수수. 그러면 찰옥수수는 식감을 아는데 네. 단옥수수, 초당옥수수의 식감은 어떻습니까? 그 단옥수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통조림에 들어있는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각 예, 좀 아삭한 그런 거. 예. 예. 그런데 이 초당 옥수수는 보통 우리가 초당 그러니까 이렇게 강릉의 초당 두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릉하고 뭔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초당 옥수수는 초당도 예, 슈퍼 스위트 아주 달다. 그래서 이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찌거나 삶지 않고 날로요? 예, 날로 그냥 드셔도 배탈 안 납니까? 예, 전혀 안 납니다.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그냥 먹으면 날로 먹어도 아삭아삭 마치 사과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초당도라고 할 만큼 당도가 높은 게 보통 우리 여름철에 한여름에 이렇게 캠벨 포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캠벨 포도가 당도가 한 18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초당 옥수수가 18브릭스입니다. 당장 구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단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삶지 않고 그냥 뜯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따지나요, 그게? 예, 이렇게 하면 따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진짜 한번 베어 물어도 식감이 아주 좋을 정도로. 예. 아이고, 좋은 정보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충북 괴산에서 나는 대학찰 옥수수. 네. 이것도 또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식용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옥수수가 찰옥수수고 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찰밥 이런 거, 밥도 찰진 거 좋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찰옥수수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찰옥수수 품종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대학 찰옥수수인데 이게 이제 대학이라고 붙은 것은 원래 이 품종명은 연농 1호라는 품종인데 예. 이게 이제 충청북도 괴산이 고향이었던 충남대 교수님이 이제 충남대에서 이렇게 개발한 건데 대학교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대학. 그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 교수님이 대학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대학 찰옥수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대학 찰옥수수. 네. 대학교에서 개발해서 대학 찰옥수수.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옥수수 종류는 공부를 했고요. 네. 옥수수는 이제 그 초당 옥수수처럼 날로 먹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삶거나 찌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까? 신선한 옥수수는 무조건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쪄서? 네, 쪄서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옥수수는 정말 빨리 맛이 가거든요. 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맛이 떨어지고 하루만 지나도 수확하고 하루만 지나도 맛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거기서 맛이라고 하는 건 당도일까요? 당도. 예, 당도와 특유의 풍미.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데 당도가 특히 제일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렇게 삶아서 삶을 때 약간의 소금 네. 혹은 뭐 단 거 좋아하시면 아주 약간의 감미료 이런 걸 좀 섞어서 보충해 주시. 근데 신선한 옥수수는 쪄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아, 쪄서. 네. 그런데 뭐 산지에 가까이 사는 분 아니라면은 네. 다 뭐 며칠 걸려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네. 보통 마트에 오는 시간들이 보니까 하루를 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특히 이제 껍질이나 수염 상태를 보셔가지고 예. 겉껍질이 좀 있고 네. 수염이 이렇게 짙은 갈색이고 수염에 윤기가 나는 것들을 고르시면 그래도 맛이 신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염이 갈색이 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진한 게 좋습니다. 아, 그것도 몰랐네요. 네. 그러면 그 껍질은 조리 직전에 벗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껍질이 덮고 있어야 맛이 변질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늦춰주기 때문에 예. 껍질이 한두 겹 정도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옥수수는 이렇게 자루째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관합니까? 냉동하시는 게 무조건 냉동하시는 게 껍질째 좋습니다. 냉동입니까? 껍질째 냉동하실 때는 그냥 껍질 벗겨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대로 식감이나 뭐 당도나 네, 거의 뭐 풍미나 다 유지가 돼요? 그나마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냉동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 얘기였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기업 감세, 경제 살릴까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